네, 정기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이제 유통부장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마트 문제, 이 대형마트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주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마침 오늘이 4월 22일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돼서 오늘 아침자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기획기사도 나왔고,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득도 있었고 실도 있었을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득은 쥐꼬리만 하고 실은 너무나 많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993년이었죠. 이마트 창동점이 처음으로 등장한 이래 우리나라 대형마트들은 그동안 물론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좀 변곡점이 있긴 했지만은 거의 꾸준히 해마다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미 30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아주 각광받는 그런 유통업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마트가 너무 늘어나서 특히 이제 SSM, 이 기업형 슈퍼마켓이 동네 상권까지 잠식한다. 이런 것 때문에 이른바 상생이라는 정부 슬로건 아래 이 마트 규제, SSM 규제가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이른바 전통시장, 그 다음에 골목상권, 동네 슈퍼, 이런 영세상인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 어려운 이유가 바로 마트나 SSM 때문이다라고 이제 아주 직설법으로 대입을 해가지고 이런 규제가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되면서 월 1회였던 것이 월 2회 휴무로 강화됐고, 그 다음에 출점을 하려면은 그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다시 말해서 출점이 사실상 어렵다라는 얘기고, 올 들어서 출점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마트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가능했고 8시부터 가능했던, 그러니까 하루에 16시간이던 것이 밤 10시까지, 그리고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으로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나왔죠. 이런 일련의 마트 규제가 지난 1년 동안 어떤 결과를 빚었는지 우리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마다 늘어났던 마트 매출이 작년,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의 통계, 유통업체 매출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마이너스 4.4%였습니다. 그리고 올 들어서는 지금 1분기에만 마이너스 8.4%. 그러니까 작년 4월 마트 규제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쭉 보면은 월별로 증가율을 보니까 늘어난 달이 딱 2달 있습니다. 하나가 9월달이, 작년 9월달, 추석이 있던 달 0.2% 늘었고요. 그 다음에 올 2월, 설이 있었던 달 8%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추석과 설 같은 이런 요인을 제외한다면은 엄청나게 마이너스인 그런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8.9% 늘어난 것도 1월 달에 마이너스 24.6%를 감안하면 늘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설이 1월 달에 있었고 올해는 2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2월 달에 조금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상은 1년 합쳐보면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3월 달에 4.4% 감소했는데 불구하고 이 1, 2, 3월 전체로 놓고 보니까 마이너스 8.4%가 된 그런 양상입니다. 일단 마트 규제로 마트 영업 실적이 나빠지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요거로만 끝나면은 대기업들이 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요거로 끝나지 않았죠. 바로 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 그리고 농민들, 어민들, 이런 분들이 고스란히 직격탄을 맞는 그런 양상을 빚었습니다. 체인스토어 협회, 그러니까 대형마트나 SSM이 가입된 체인스토어 협회의 조사니까 100% 신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여기 추정에 의하면은 이 의무 휴업에 따라서 대형 협력업체가 한 1조 8천억 원 정도 매출 차지를 빚었고, 중소협력업체가 1조 2,500억 정도, 그 다음에 농어민이 8,800억, 그리고 마트 내 입점 상인들이 휴무를 하는 바람에 영업을 못하는 매출 차질이 약 3천억 정도. 이렇게 해서 총 한 3조 원 이상의 매출 차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본다면은 이 연세대 정진욱 교수 팀이 작년에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월평균 이 영업 규제로 인해서 월평균 마트 매출이 2,400억 정도 줄었다. 이것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한 2조 7천억 정도
매출 감소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매출이 줄었으면 이 매출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뭐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뭐 골목 상권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죠. 하지만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조사를 해보니까 대형마트 의무 위법할 때 어디로 가느냐? 재래시장으로 간다? 20%도 채 안 됩니다. 19.6%.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루 앞당겨서 장을 본다. 마트에서 장을 본다가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동네 슈퍼를 이용한다? 역시 20% 정도밖에 안 되고, 쇼핑을 한 주 건너뛴다. 또는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다. 이런 대답들이 나머지였습니다. 결국 골목상권, 재래시장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마트를 직접적으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이 해법이 되느냐? 아주 미약한 정도 수준의 효과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마트를 규제를 해서 영세 상인들이 매출이 대폭 늘었다면은 뭐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다 할 수도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에 그 AC 닐슨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6월이었죠. 전국의 마트 70% 이상이 휴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제 휴무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이 전통시장의 매출을 따져보니까 그 전주에 대비해서 오히려 0.7에서 1.6%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기청은 뭐 이 전통시장에 관한 정책을 펴는 곳이니까 뭐 아무래도 이 전통시장에 좀 우호적인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기청 산하의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국 전통시장 1,500여 점포 매출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루 매출이 10만원 미만인 그야말로 영세한 점포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따져봤더니 작년에 19.3%. 이것이 2년 전인 2010년에 조사했을 땐 13.7%였습니다. 그러면 왜 월 매출 10만 원도 안 되는,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영세 점포가 더 늘었겠느냐? 결국 마트 휴무가 영세 상인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뭐 상인들 스스로도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마트 영업 규제가 상인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된 상태에서 대형마트 매출을 한 2, 3조 원 감소시켰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이 납품 중소기업들이나 농민들, 어민들의 생산 차질을 가져왔고 상당한 소득 감소를 가져왔다. 이것이 두 번째 역효과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매출 감소라는 건 결국 일자리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이 대형마트 자체가 올해는 뭐 거의 고용 동결이고, 그 다음에 자연 감소하는 일은 새로 뽑지 않으면 그건 감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마트 영업 규제로 인해서 대형마트 3사, 그러니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 3사의 일자리 감소분이 약 한 6,600개 정도, 6,600명 정도 임시직이나 뭐 파타임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었다고 합니다. 매출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일손이 덜 필요하겠죠. 이뿐만이 아니라 납품업체나 농업법인들,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나 농민들, 이런 데서 고용하는 또 일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대거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 감소가 정확히 얼마라고 따질 수는 없지만은 최소 6,000명 이상에서 거의 한 10,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청의 고용 동향 통계를 보니까 지난달 3월달 특징이 20대 고용률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20대 취업자 수가 작년 5월 이래 11개월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공교롭게도 마트 규제가 작년 4월 22일 날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에 거의 1년 동안 계속해서 20대 취업률이 줄었다. 이것은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 유통 분야는 상당히 고용 유발 효과가 큰 분야입니다. 이런 쪽에서 위축이 되다 보니까 결국 신규 고용은 줄어들고 그것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깎아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로 끝났으면 또 우리가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럼 누가 이익을 받느냐? 물론 이제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도 조금은 이익을 받겠죠. 앞서 말씀드린 이 연세대 정진욱 교수 팀의 추정에 의하면 약 한 400억 원 안팎 월 마트에서는 2,400억 정도 매출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 골목시장이나 재래시장에서는, 골목상권에서는 약 한 400억 정도 매출이 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2천억은 어디로 갔느냐? 이것이 뭐 여러분들 짐작하시다시피 마트가 문을 닫으면 어디로 갑니까? 편의점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온라인몰로 주문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홈쇼핑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뭐 한번 일제히 보도가 됐었죠. 그 틈새를 비집고 일본계 유통업체들이 이 부산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대거 진출을 해서 성업 중이다라는 보도도 보셨을 것입니다. 결국 누가 이익을 받느냐를 따져보니까 재래시장 골목상권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한 마트 규제가 마트와 납품업체 그리고 관련 일자리를 대폭 축소시킨 상태에서 그 마트 규제를 받지 않는 중형 마트나 뭐 대형 슈퍼마켓 같은데, 또는 편의점이나 홈쇼핑이나 온라인몰 같은데, 또는 일본계 유통업체들, 이런 데들이 득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나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죠. 또 아울러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이 소비자 편익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이 부분은 짐작이 잘 안 되죠. 5천만 국민이 얼마만큼 피해를 받는지 개개인을 따져보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상인들이나 뭐 납품업체들 이런 분들에 비하면 뭐 그야말로 조족지혈일 텐데, 하지만 이 소비자 편익 전체분이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 이른바 경제학 용어로 사중손실이라고 하는 이 부분, 이 편익 후생이 감소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언젠가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트 규제 지난 1년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무언가를 보호한다고 해서 보호가 되느냐? 정부는 보호한다고 그러고, 정치인들은 특히 작년 총선 앞두고 이 마트 규제에 관한 그 법률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바로 이 골목상권을 살려야 된다,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 이 명분을 갖고 이제 뛰어들었죠.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최강 교수 어디 인터뷰, 칼럼에서 쓴 얘기인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보통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 이걸 우리가 기업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인간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정치인들이죠. 정치인들은 표가 된다면 뭔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걸 이번 마트 규제가 또 한번 보여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선출직 공무원들, 선출직 지자체장들 또 한술 더 뜨죠. 울산 동구청에서 일전에 말씀드렸죠. 이른바 대형마트 습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한 30여 명을 대동하고 마트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SSM 출점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기업이 되는 그 마트에 들어가 가지고 샅샅이 뒤져서 12건을 적발했습니다. 30명이 가서 12건을 적발했다 그러니까 뭐 거의 1인당 한 건도 못 잡아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 진열된 두부가 유통기한이 하루 지났더라, 이런 거 갖고 뭐 해당 식품 매장 영업정지 얼마 이렇게 때리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영세상인을 만약에 조사한다면은 과연 몇 건이 나올까? 원산지, 유통기한, 뭐 안전, 위생, 뭐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또 뭔 일이 있었어요? 코스트코 한번 똑같이 그런 식으로 조사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 공약이라 하면서 또 얼마 전에 내놨던 것이 두부, 콩나물, 뭐 이런 그 생필품이라고 할 수 있는 쉬운 한계 품목을 마트에서 못 팔게 하겠다. 품목 규제, 판매 품목을 제한하겠다. 이런 정책까지 발표를 했었죠. 그러다가 워낙 그 납품 농민들이나 중소기업들 반발이 거세고, 소비자들이 서울시장 게시판 가보시면 아마 보실 겁니다. 아우성 쳤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그런 반발이 워낙 거세니까 슬그머니 발을 뺐죠. 그러면서 서울시에서 해명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이 중소기업 학회 용역에서 그런 주장을 했었다. 자기네들은 그럴 뜻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합니다. 이건 정말 그 서울 시민들을 알아도 뭐로 아는 건지, 언론에 다 스스로 발표를 해놓고서 그런 식으로 발뺌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보호한다고 해서 보호되지 않는 시대,
왜 그렇겠습니까? 소비자 주권 시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소비자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선호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기업이든 상인들이든 그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은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장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위에서 아무리 재래시장 살려야 된다, 골목상권 살려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더라도 과연 그들이 재래시장 골목상권 가가지고 그만큼 물품을 구매하는지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자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진 이 우리의 그 전통시장 골목상권을 마트를 규제하면 눈에 보이는 마트가 잘 되니까 마트를 규제하면 살아나겠다? 절대 안 되죠. 결국 전통시장 골목상권 상인들이 스스로 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마트 규제 일련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애꿎은 생산자들만 피눈물을 흘리는 이런 조치, 이거 정치인들 또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산업부에서는 이 앞으로 유통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하반기에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그동안 규제 일변도였던 이런 것이 상당히 좀 손톱 및 가시를 넘어서 눈 속에 대못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인데, 이거를 좀 재점검하고 뭔가 좀 이렇게 북돋우는 조장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건데, 마트 영업 규제가 바로 이 눈 속에 대못이 됐죠. 그거를 부인하고서는 어떤 식으로 유통산업 발전 대책을 내놓든 간에 과연 발전할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대통령이 유통혁신, 유통구조 혁신을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유통구조 혁신이 우리가 수시로 보는 그 신속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고 청결한 이런 품목을 파는 마트들이 이루어냈고 또 온라인몰들이 바로 이루어내고 있는데, 이런 걸 다 부정을 하고 오로지 영세 상인만 보호를 해야 된다는 논리로 접근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난 마트 규제 1년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강제하고 규제하고 금지한다고 해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교훈만 새삼 우리가 터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이 마트 규제 1년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평가를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